안녕하십니까. 포철공고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기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종복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우드 가스화 스토브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화목을 스토브에 사용하는데요. 나무는 구성물이 수분이 약 25%, 나머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한 56% 정도의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속의 탄소와 함께 산소, 질소, 수소 등이 가스화되면서 전기로 변해서 타게 됩니다. 보통 나무 연소는 나무가 약 400도 정도로 올라가야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나무 그 자체에 바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복사열이라든가 전도된 열로 인해서 휘발성 가스가 생기고 그 위에 불꽃이 붙어서 위로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나무 가스화가 4단계로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째, 장작이 가열 건조되면, 열이 가해지면 일단은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H2O. 그 다음에 계속 열이 가해지면 열과 공기가 점점 해지면서 숯, 끓음, 타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타르, 가스, 숯 같은 것이 합쳐져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수증기도 발생하고 CO2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 타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수축돼서 CO2나 수소 같은 것들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 표에 나오는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나무, 나무, 화목, 기타 여러 가지 집이라든가 톱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열이 가해지면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되면서 계속 열이 가하면 그게 숯과 바이오로 변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연소가 되고, 물 같은 것들도 수증기가 되고,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나무가 연소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나무는 400도 이상이 가열이 되면 가스화가 되면서 연소가 시작됩니다. 통상 우리들이 보이는 불을 떼면 연기가 나는 것은 탈 수 있는 물질이 제대로 다 연소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우드 가스화 스토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에 대해서. 이게 현품입니다.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4리터 깡통, 2리터 깡통, 드릴, 망치, 세타펀치, 펜, 줄자, 이게 사용되겠습니다. 일단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깡통은 바닥에서부터 3cm 높이로 올라와 갖고 간격은 5cm 간격으로 나중에 30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지름을 재고 약 14cm 정도 되는데, 원주로 3.14를 곱해서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세팅을 해서 펀칭을 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1차로 제작을 해보니까 5cm 간격 정도면 적당한 모양이 나오고 보기에도 괜찮고, 이래서 5cm로 정해서 줄자를 엎어서 5cm 간격으로 원주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임펜을 사용하면 잘 지워지지 않고 표시가 잘 나서 좋습니다. 다른 거를 이렇게 써봤는데 별로 잘 안 좋고, 네임펜으로 원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원주를 다 그려준 후에 5cm 간격으로 마킹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센터 펀치로 망치로 쳐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줄자를 엎어서 원주 방향 5cm로 지금 계속 3cm로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주 방향이 마킹이 끝났고, 그 다음에 간격을 5cm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10 사이 간격으로, 앞부분이 좀 치수가 좀 달아서 잘 안 보여서 5에서 10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5cm 간격으로 지금 계속 표시를 합니다. 5cm 간격으로 구멍 크기는 한 30mm 정도 나중에 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기가 이 사방 옆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예열된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 작은 깡통에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대로 2차 공기가 들어가고,
1차 공기가 들어가서 2차 공기를 통해서 바깥쪽 부분에 뚫리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데워진 공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연소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깡통은 위에서 2cm 간격으로 내려와서 2cm 간격으로 원주 전체 바깥쪽 불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cm로 원주로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한데 가까운 치수라서 눈으로 대충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줄자를 밑쪽으로 맞춰갖고 줄자의 폭이 한 1.8cm 정도 되는데 2cm로 맞춰서 2cm 간격으로 어쨌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돌아가면서 2cm씩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열된 바깥쪽 2차 공기가 투입됩니다. 아까 원통 바깥쪽에서 1차 공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밑바닥에 구멍을 다시 뚫는데 밑바닥 쪽에서 1차 공기가 올라가서 나무 사이로 통과해서 위쪽에 불로 올라가고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에서 2차 공기가 나와갖고 이 사방에서 쏘아지는 형태로 2차 공기가 주입되면서 연소되게 되겠습니다. 자, 2cm 간격으로 전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쭉 표시를 다 하고 상당히 많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집어서 밑면에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면은 일단은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좀 숙달된 사람은 중심 잡기가 쉽습니다. 이게 14cm인데 7cm, 7cm 되도록 됐나 체크를 해보면 제가 한 번에 했는데 운 좋게 이렇게 7cm 잘 나오네요. 7cm, 7cm가 나왔으니까 센터가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시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2cm 간격으로 그리고 45도 간격으로 쭉 원을 표시를 해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cm 간격으로 하니까 적당한 간격이 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mm 내지 10mm 정도의 구멍을 타공할 예정인데 사실 구멍이 크면 클수록 공기도 잘 통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목 외에 펠릿을 사용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멍을 조금 일부러 작게 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캠핑을 간다든가 할 때 펠릿을 구해서 가면 펠릿이 6mm에서 한 8mm 정도 되는 거 길이는 한 30mm 또는 50mm 정도 되는데 톱밥을 가루로 낸 것을 둥근 분필 형태로 만든 것을 펠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그걸 압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 효율이 좋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제 펀치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공을 합니다. 타공할 자리에 펀치로 표시를 하면 드릴 끝부분이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구멍이 잘 뚫리기 위해서 이렇게 펀치로 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시한 모든 부분에 이제 타공을 하는 거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45도 간격, 2cm 간격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타공을 합니다. 세타 펀치를 이용해서 너무 세지 않게 세게 때리면 얇은 깡통이 우그러들 염려가 있어서 그냥 가볍게 타격을 쭉쭉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공구가 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볼 때는 선생님이 미리 타공까지는 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립을 하고 나무를 배운 대로 잘 삭고 불을 붙여보면 가스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솟아서 나오는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까 2cm 간격으로 윗부분에 뚫은 2차 공기 나오는 구멍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펀치를 사용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센터 펀치조차도 때리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표시를 낸 그 자리에 드릴이 물려서 팡팡 잘 뚫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깡통의 펀치가 다 끝나면 이제 큰 깡통, 아까 처음에 표시했던 그 깡통에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옆에 있는 드릴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기 화면 끝에 잠깐 보이지만 스텝 드릴이라는 건데 경사진 상태로 되기 때문에 깊이를 어느 정도 넣으면 작은 구멍부터 큰 구멍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쑥달되면 표시를 안 해놓고도 어느 정도 뚫으면 몇 미리 구멍이 뚫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쑥달되지 않은 사람은 뭐 붉은색 천을 빨간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돌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들어갈 때까지만 집어넣으면 그만한 크기로 구멍이 뚫어집니다. 자, 큰 깡통에 아까 표시한 부분을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살 두드려도 이렇게 약간씩 찌그러지는데 뭐 이거는 옆에 두드리면 다시 펴지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얇은 깡통이니까 조금 약간 찌그러져도 이 사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안에 어떤 철판 같은 걸 받쳐놓고 두드려야 되는데 뭐 쭉 돌아가면서 두드리면 우그러졌다 펴졌다 우그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다른 원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드릴로 스텝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펀칭된 자리에 놓고 뚫으면 이게 1단 정도 들어가면 한 6mm 정도, 그 크기에 따라 깊이에 따라 이렇게 해보면 숙달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얇은 철판 깡통이기 때문에 쉽게 잘 뚫리고 또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좀 멀찌감치 이렇게 잡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 원리를 이용해서 더 좀 크게 만들어 볼 사람은 비례적으로 똑같이 약간 구멍을 크게 하고 밑에 구멍도 좀 더 크게 하면 더 큰 그런 스토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록 4리터 깡통 안에 2리터 깡통 등 아주 작은 거지만 테스트 해보니까 나무를 한 400g, 300g 정도 넣었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훌륭한 불멍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공기 주입구 구멍을 계속 뚫어주고 있습니다. 뭐 작업이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스텝 드릴로 첫 단계만 들어가도록 뚫으면 되니까 쉽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DIY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 저런 드릴에다가 스텝 드릴 하나만 있으면 이 공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4리터 깡통과 2리터 깡통이 마침 아주 잘 맞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밑부분 1차 공기 투입구에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밑에서부터 공기가 들어가고 바깥 부분에 예열된 공기가 아까 떨어진 공기로 위에서 쏟아지면서 나무가 완전 연소가 되고 연기가 나지 않고 우드 가스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고효율 연소가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도 거의 나지 않고 완전히 우드 가스화돼서 타는 그런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무가 타서 어떻게 이런 불꽃이 날까 하는데, 나무가 가스화가 돼서 LPG 가스가 타듯이 뭐 어떨 때 성능이 아주 좋으면 푸른 빛깔 나기도 합니다. 이제 푸른 빛깔은 실제로 나무에서 나오는 CO2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타는 그런 불꽃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불꽃이 나오죠. 오늘은 테스트해서 낮에 보여줬지만 이걸 밤에 캠프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펴놓고 보면 불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특이한 그런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드 펠렛 같은 걸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펠렛은 포대로 팔기도 하고 조금씩 파는데 펠렛을 들고 와서 여기 넣어갖고 점화를 시켜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불꽃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작은 통 완성이 됐죠. 철가루를 좀 털고 옆에 두고 이제 큰 깡통에 1차 주입구를 뚫겠습니다. 이거는 한 30mm 정도 되기 때문에 2단, 3단 스텝 드릴에 한 3분의 2까지 쭉 들어가야 30mm 정도가 됩니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뭐 30mm 정도 스텝 차대로 들어가면서 더 뚫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얇은 깡통이라서 뚫으면 안쪽으로 이 거스러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깡통이든 큰 깡통이든 나중에 보면 아는데 굳이 뭐 사람이 손을 넣어서 거기 닿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감하는 것은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손을 집어넣어서 부딪히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불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외, 집 밖에서 나가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걸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 인증샷을 올린다든가 할 때 꼭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기도 발생하고 이게 완전히 예열돼서 통들이 예열돼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연기도 나고 바람이 불면 옆으로 이상한 모양도 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안깡통을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운 좋게 아주 잘 맞은 그런 사이즈가 돼서 4리터, 2리터 깡통을 여러분들한테 구멍 뚫은 걸 보내줄 텐데 처음에 되면 딱 맞는 것이 잘 안 들어가요. 약간 타격을 준다든가 망치 같은 거로 툭툭 치면 밑부분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윗부분에 딱 걸쳐져서 윗부분이 밀폐가 됩니다. 이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옛날 만든 거 하고 지금 만든 거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인 게 1차 공기, 모가지 부분에 2차 공기 주입구. 자, 이걸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정식으로 불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스토브에 나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차곡차곡 넣어서 위에다가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오래 타는 방법이고 이 우드 가스화는 특히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차곡차곡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종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작은 불쏘시개 같은 걸 놓고 윗불을 넣습니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하나씩 지금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반드시 야외에서 실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하면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고 이런 걸 할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캠핑을 간다든가 또는 야외 나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화단 앞에라든가 이런 데 밖에 나가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 하면 절대로 되지 안 됩니다. 이 연기도 나고 지금 이제 불쏘시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분질러서 위에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윗불을 놓기 위해서는 얇은 나무 같은 부스러기 종이 같은 거를 위에 놔서 위에 불을 붙이는 그게 윗불을 놓는 방법입니다. 불은 반드시 윗불을 놓는다. 그래야 성능이 좋고 오래 간다. 그거죠. 자, 위에 종이를 놓고 바람이 부니까 약간 눌러놓고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로 붙이고 이 바람이 벌써 날아가려 해서 손으로 제가 잡습니다. 이 바람이 막 불어서 종이 불붙은 게 어디 가려고 해서 지금 나무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건데 이 종이 외에도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중간에 놔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지금 붙은 종이들이 휙휙 날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 불을 좀 붙여주면 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욕심을 내다가 나무를 좀 많이 넣는데 조금 윗부분이 타서 없어져야
이 우드 가스화 화덕이 제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밑에 보이는 큰 구멍, 30mm 구멍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통과 내통이 예열이 됩니다. 1차적으로 들어온 공기가 밑부분에서 위로 솟아가 올라오고 나무 사이로 통과돼서 위에 불이 붙고, 그 다음 바깥쪽과 내통에 가열된 사이로 중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윗부분에서 나와서 2차 공기가 예열돼서 쏟아지면서 나무가 우드 가스화된 것이 거기서 완전 연소화되는 것이 이 물건의, 이 장비의 특성입니다. 이제 슬슬 성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무가 아직은 연기가 나는 거 보면 이게 정상 가동이 안 됐다는 뜻인데, 제대로 가동이 되면 연기가 하나도 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불꽃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정상 가동이 안 됐고 외통, 내통이 예열이 안 됐기 때문에 뜨거운 2차 공기가 제대로 주입이 안 돼서 이런 상태인데요. 조금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제 야외고 또 이 나무 자체가 합판인데 약간 습기가 좀 있는 합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조금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캠프를 간다든가 했을 때 참나무 같은 것들, 아주 건조된 이런 참나무를 사용하면 불꽃이 더욱더 아름답고 투명하고 연기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도 실제 눈에 안 보여도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원리를 설명해서 1차 공기로 공기가 주입되고 저게 밑에서 1차 공기가 우선 올라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작은 구멍, 그 사이로 예열된 2차 공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불이 붙는다. 그것을 설명해서 옛날 거 미리 만들어서 테스트했던 거를 지금 옆에 놓아뒀습니다. 거의 똑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같고, 다행히 4리터, 2리터 깡통이 아주 밀접하게 잘 맞기 때문에 1차, 2차 공기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이 좀 비리비리해서 다시 조금 살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저 위로 블럭 솟은 것보다는 조금 적게 밑으로 조금 들어가야 제대로 됩니다. 아까 이 부지런 것들이 좀 키가 커서 그냥 넣고 말았는데, 그 바람에 정상 가동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빼서 하니까 좀 나아지던데, 좀 불이 시원찮아서 조금 살리기도 하고 중간에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을 좀 살리고, 현장에서 할 때는 작은 불쏘시개를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위쪽 부분에 넣어서 완벽하게 태우면 전체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면서 바로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화덕에서 볼 수 있는 불의 색깔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밝고 가스화된 투명한 어떤 그런 불꽃이 나오는데, 지금 중간 부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 빼고 잔잔한 불쏘시개를 위에 좀 더 넣고 정상 가동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이 좀, 이거 아무래도 좀 나무가 좀 습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비리비리하긴 한데, 작은 나무 가지를 좀 올리고 불을 다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통, 외통이 완전히 예열되고 난 후에 거기서 2차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보급되면서 턱 윗부분에서 아름다운 불꽃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는 작은 불쏘시개를 좀 더 준비를 하고 바짝 마른 나무를 사용할 경우는 바로 붙이자마자 바로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화목 준비가 조금 불량해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상 가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람이 불어서 조금 이 불꽃이 움직이면서 연기가 나는데, 이 바람 자체가 탈 수 있는 물질을 날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만 없으면 완전 우드 가스가 돼서 아름다운 불꽃이 나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전 정상 가동됐으니까 좋은 불꽃이 나올 겁니다. 그 불꽃 자체가 지금 낮인데 이 정도인데, 밤에 캠프 같은 데 가서 깜깜한 밤에 이 불꽃을 보면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불꽃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들이 쓰는 화덕은 나무를 밑에서 넣을 수도 있고 위에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화덕은 차지식, 그러니까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태우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지만은 특히 펠릿 같은 걸 사용하면 이런데 펠릿을 한 통을 넣어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불꽃을 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밝게 잘 탑니다. 이제 거의 정상되기 직전 같은데 아직은 연기가 좀 납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붙였을 때 연기가 난다는 것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탈 것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서 열을 내야 될 것이 날아가고 또 매연으로 2차적으로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열을 줘서 완전 연소시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정상화돼서 아름다운 불꽃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정상되면 바람이 좀 불어도 완벽하게 가스화돼서 요 자세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2차 공기 쪽에서 가스불같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드 가스화, 우드, 나무가 가스화돼서 타는 화덕이다. 그래서 이때는 거름도 없고 요리도 잘할 수 있고 아름다운 불멍도 가능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야외 나가서 한밤중 깊은 밤, 깊은 밤 아니더라도 밤에 이 불을 펴놓고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완전한 가스화가 돼서 가스가 출렁출렁하면서 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연기도 전혀 없고 저 구멍구멍에서 불꽃이 솟아서 나오는 것이 우드 가스화 연소 현상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불꽃이고 직접 보면 더욱더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